어떻게 징역 10년밖에 구형하지 않을 수 있냐는 비난, 그리고 윤석열과 국힘 쪽에선 10년밖에 안 나왔다고 좋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국힘은 바보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개 혐의 중 이제 하나 나온 거고, 심지어 이건 내란이 아닌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구형입니다. 즉 윤석열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2월 26일 법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건 윤석열 쪽이 끝까지 시간을 끌려고 했고 재판부는 그 시도를 정면으로 잘라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쪽은 이상민, 조태열, 최상목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상민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최상목은 나오지 않았으며 조태열은 인적사항 확인이 되지 않아 소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이미 말해둔 상태였고 실제로 그 결정을 실행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조차 법정에 세우지 못하면서도 결심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는 건 설득이 아니라 지연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 지연은 증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쪽은 12월 22일자로 180여 개 증거를 제출했다고 했고 남은 500여 개도 앞으로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부가 증거는 오늘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이날 변론, 종결이 예고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건 재판의 흐름을 바꾸려는 의도가 노골적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문서송부 촉탁 신청과 공수처 문서 제출 명령까지 도착하지 않았으니 취소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공판을 종결한다. 다음 기일은 없다. 이 말이 가진 무게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법정이 피고인 측의 일정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재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뒤 윤석열과 국힘당이 그 숫자만 붙잡고 환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들도 특검이 무릎 꿇었다는 식으로 포장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상황인식이 무너진 반응입니다. 징역 10년은 내란 본류에 대한 결론이 아닙니다. 이번 구형은 체포영장 집행방해, 국무회의 시임위권 침해, 신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같은 혐의들을 놓고 나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란죄 자체가 아니라 체포방해 등으로 묶인 사건 하나에서만 10년을 요구한 겁니다. 이걸 보고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숫자를 읽는 게 아니라 현실을 회피하는 겁니다. 더 분명히 짚어야 할 건 이 사건의 위치입니다. 윤석열이 받는 재판들 가운데 이 사건이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1심 선고일도 예정대로 1월 16일로 못 박혔습니다. 첫 번째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초입에서 나온 구형이 10년입니다. 이걸 마지막 결론처럼 오해하는 순간 가장 큰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윤석열과 국힘당이 지금 들떠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싶은지 역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본류에서 떼어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내란의 본류, 외환 의혹 그리고 그 주변에 얽힌 연쇄 사건들로 관심이 모이는 걸 막고 싶은 겁니다. 특검이 법정에서 사용한 표현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특검은 윤석열의 행위를 국가기관 사유화로 규정했고 범행 은폐와 정당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습니다. 반성은커녕 법기술로 본질을 흐리려 했다고 지적했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언급했습니다. 개전의 정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는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법정에서 형량을 논할 때 가장 치명적인 문장입니다. 재판은 죄만 보지 않습니다. 태도를 봅니다. 책임을 대하는 자세를 봅니다. 권력자가 법정에서조차 똑같은 습관을 반복하는지 봅니다. 그 습관이 확인되는 순간 다음 사건들에서도 같은 패턴이 의심받습니다. 그 연결이 윤석열에게 유리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쪽은 끝까지 재판과 무관한 주제를 끌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민주당의 줄타넷 같은 말을 늘어놓으며 법정의 시간을 소비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술은 익숙합니다.
법정에서 불리하면 법정 바깥에서 통할 소재를 법정 안으로 들여오려는 겁니다. 재판이 사실과 증거로 돌아가는 걸 견디지 못하니 재판을 정치 토론처럼 바꾸려는 겁니다. 그런 뒤에는 늘 같은 결론이 따라옵니다. 판사가 정리하면 입을 막았다고 말하고 판사가 시간을 지키면 졸속이라 하고 판사가 법을 적용하면 정치재판이라 합니다. 책임을 지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을 흐리는 방식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백대현 부장판사의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했고 추가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한을 넘겨 도착하지 않은 촉탁과 제출 명령도 취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기일은 없다는 한마디로 시간 끌기에 출구를 막았습니다. 이 장면이 왜 특별하냐면 윤석열이 그동안 기대왔던 법정의 공기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법정이 무대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대가 아니게 되는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헛웃음이 나왔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했던 권력의 언어가 더는 통하지 않는 공간을 마주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이 하려는 프레임은 10년이면 끝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더 큰 판단이 나오더라도 과하다는 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지 여론전이 아닙니다. 재판을 흔드는 방식으로도 연결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문제 삼고 위헌을 들먹이며 재판을 늦추려는 흐름과 이어집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이 전담 재판부를 유독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건을 쪼개고 시간을 늘리는 전술이 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담이라는 건 집중입니다. 본질을 붙잡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법정의 정치화가 아니라 법정의 정상화입니다. 징역 10년 구형을 무릎 꿇었다라고 말하는 건 더 큰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도 합니다. 체포방해 같은 혐의만으로도 10년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공권력의 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력으로 막는 행위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볍게 넘기는 순간 법은 권력자 앞에서 무너집니다. 법이 무너진다는 건 단지 처벌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권력자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이 됩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로 본 이유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방패로 삼아 국가기관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그냥 두면 민주주의의 안전장치가 무력화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내란 본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미래의 판결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폭은 분명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존재합니다. 1월 16일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은 윤석열이라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재판부가 그 태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까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기록은 다른 사건들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윤석열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사건을 말했고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는 특검의 지적이 법정에서 살아남는 순간 그 다음은 더 이상 여론전으로 덮기 어렵습니다. 특검이 10년을 요구한 건 적당히 봐주겠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남용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경고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헌법의 통제장치에 따르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으며 그 뒤에도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회피와 지연을 택했다면 그 책임은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건 윤석열 한 사람 때문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다른 권력자가 같은 길을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선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한 번의 판결로 나라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판결이 다음 권력자의 계산을 바꿉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숫자 하나에 매달리는 해석이 아니라 큰 흐름을 읽는 판단입니다. 징역 10년 구형은 끝이 아니라 첫 장입니다. 이 첫 장을 보고도 특검이 무릎 꿇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 법정의 방향을 못 읽는다는 자백에 가깝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보여준 태도는 분명합니다.
법정은 지연의 도구가 아니고 권력자의 말장난을 받아주는 무대도 아닙니다. 그 원칙이 계속 유지된다면 윤석열과 국힘당이 품는 근거 없는 희망은 결국 기록 앞에서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오늘의 10년이 왜 시작이었는지 누구나 뒤늦게가 아니라 제때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